지난번 엄청 이쁜 미니 보스턴백을 만들었고 진짜 그거 이뻐. 못 본 사람들은 꼭 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모모랑 핸들을 가르쳐주지 못했어. 오늘 그거를 가르쳐줄 거야. 바로 시작할게. 먼저 모모부터 만들게. 모모 패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잘라서 가져와. 또 이상하게 만드는 거 맞고 이렇게 만들어야 조금 더 예뻐. 모모 만드는데 왜 저렇게 많은 가죽이 필요하냐? 우리는 모모 4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낭비하는 거 좋아하는 나는 이렇게 만들어. 겉가죽 뒷면에 본드칠 했고 본드 다 말랐어. 그러면 패턴을 올려서 패턴의 중심을 대충 나처럼 표시해봐.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나름 머리 굴리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표시한 중심에 보강 테이프를 붙여. 이때 보강 테이프를 나처럼 길게 붙여. 그리고 나서 안쪽 면에 말가죽에 본드칠하고, 자기들은 말가죽 없으니까 두께 1.0 정도 되는 부드러운 소가죽 붙이면 돼. 그리고 양가죽 여기도 다시 한번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말가죽을 덮어서 붙여. 지금 이 말가죽 쪽은 안쪽 면이라서 거의 안 보여. 그러니까 색깔은 신경 안 써도 돼. 자, 이걸 보고 설명해 줄게. 패턴을 이렇게 놓고 자를 거야. 지금 우리가 보강 테이프를 일부러 길게 붙였잖아. 그러니까 보강 테이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지. 그 보강 테이프가 이 모모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들면 돼. 내가 보강 테이프를 왜 길게 뺐는지 그 깊은 속을 알겠지. 내가 이렇게 자상하게 가리킨다?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누르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이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4개를 잘라서 가져오면 돼. 나는 이 패턴 자체를 두꺼운 종이 위에 붙여서 패턴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갖고 왔어. 그 패턴을 보강 테이프 중앙에 올린 다음에 10mm 테이프로 저렇게 일단 고정. 그리고 뭐 일자 펀치나 칼 펀치나 같은 말이긴 한데 그런 일자 펀치를 이용해서 잘랐어. 이 방법이 커터 칼로 베어서 자르는 것보다 일자 펀치로 찍어서 자르는 게 훨씬 깔끔하고 훨씬 예뻐.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일자 펀치 있잖아. 그걸로 자르면 돼. 뭐 대충 분위기 보면 알겠지만 내 머리통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다 잘라서 가져올게. 이렇게 4개 잘라서 가져오면 돼. 모양이 좀 이상하지? 모양은 이상한데 나처럼 만들어야 예쁘니까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여기 기림에만 2번 아니면 3번 뭐 대충 알아서 해갖고 와. 당연한 얘긴데 모모 4개 다 기림에 해야 돼. 이렇게 기림에 다 했고 다 말랐어. 그러면 요거는 뭐냐? 이거는 패턴 보면 이거고 라바 스펀지를 요 크기로 잘라서 가져오면 돼. 그래서 모모 뒷면에 나처럼 붙여. 이거는 내가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스펀지가 들어가야 예뻐. 그러니까 꼭 붙여야 돼. 그렇게 4개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고 여기랑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모모를 이렇게 접어. 자, 이거 설명해 줄게. 이상하게 자른 모모를 보면 여기에 탁 꺾어지는 부위가 있고 요렇게 각진 부위가 있지? 이 선이랑 이 선을 맞춰서 붙이면 돼. 그렇게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고 4개 다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와. 또 저 머리. 이제 가죽칼이나 일자 펀치나 각자 쓰고 싶은 걸 가져와서 이렇게 내리 찍어서 자르는 거야. 일자 펀치나 칼로 내가 지금 표시하는 그대로 내리 찍어서 자르면 돼. 글쎄, 이 세상 누가 모모를 저렇게 만들겠어. 대부분 이렇게 안 만들지. 모모 모양대로 패턴을 그리고 가죽을 만들고 그걸 붙이지.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어. 물론 그 오차는 후놀이로 메꿀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 그래서 나는 모모를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아주 깔끔하고 정확한 모모를 만들 수 있어. 그렇게 4개를 다 잘라서 갖고 오면 돼.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안 만드는 걸로 아는데 나는 이 정도 만들었을 때 그리프를 찍어. 그리고 나중에 몸통 가죽에 모모를 붙인 다음에 또 뚫어. 왜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하냐면 지금 이 상태가 그리프 작업하기가 너무 좋은 상태야. 나중에 몸통에 붙인 다음에 그리프 찍을 때는 찍을 때 그 자세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리프 작업이 예쁘게 잘 안 돼. 그래서 나는 미리 다 찍어 놓는 거야. 이거는 내 습관이고 나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뚫어놔야 아주 만에 하나 내가 잘못 뚫었을 때 다시 만들기도 쉬워.
그래서 나는 늘 그리프를 먼저 뚫어.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뚫지 않고 나중에 뚫어도 돼. 이거는 각자 취향껏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이 단계에서 모모 4개 모두 다 그리프를 뚫어놨고 기리매를 할 거야. 그리프를 미리 뚫으냐 아니냐는 각자 알아서 할 문제고, 기리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리매는 여기를 기리매 1번, 후놀이 2번, 기리매 1번. 이거는 내 생각인데 이 부분은 기리매가 약간 도톰한 게 예쁜 것 같아. 내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하고 각자 안목대로 만들면 돼. 그렇게 모모 4개 다 기리매 하면 완성이야. 예쁘게 완성해. 모모랑 핸들을 연결할 때 사각 링이 필요한데 그 사각 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잠깐 이 영상을 만들어서 넣었어. 사각 링이 보통 이렇게 3가지가 있어. 나사가 없게 막혀 있는 거, 나사 하나, 아니면 나사 2개. 나사가 없는 이 사각 링은 내가 볼 때 제일 예뻐. 나사가 없어야 예쁜 것 같고 금액도 제일 싸.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고 아무 데서나 쉽게 살 수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모모랑 핸들을 연결하는 역할로 쓸 때는 일반적인 우리가 쓰기엔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들어.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나사형이겠지. 나사가 하나냐 2개냐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이가 생겨. 뭐 당연히 2개가 비싸. 내가 이번에 보스턴백 만들면서 사용한 거는 나사 2개짜리야. 그래서 모모 만들 때도 핸들 만들 때도 그 어디서도 사각 링을 끼워서 만드는 장면이 없어. 맨 마지막에 모모랑 핸들을 연결시킬 때 사각 링이 등장해.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나사 하나짜리를 쓴다면 모모든 핸들이든 어느 거든 만드는 과정에서 한 군데는 연결을 해놓고 만들어야 돼. 내가 하나짜리를 쓰지 않아서 샘플이 없어. 그래서 말로만 설명하려니까 나도 깝깝해 죽겠어. 그런데 무슨 얘긴지는 알겠지? 나사형 사각 링을 어디서 사는지 내가 올려줬지. 그거 광고 아니고 나도 검색해서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참고만 해. 나는 거기서 안 샀어. 그냥 자기들 가르쳐 주려고 검색해 본 거야. 이날이 어버이날이었어. 너무 귀여운 딸기 케이크 사갖고 왔더라고. 너무 귀엽지? 크기가 좀 작아서 한입거리이긴 했는데 맛있게 잘 먹은 케이크야.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핸들 만들기를 가르쳐 줄게. 버킨백을 만들 때도 이렇게 생긴 핸들이 들어가고 보통 가방 만들 때 이렇게 생긴 핸들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핸들을 잘 배워도 내가 올린 패턴 중에 핸들과 모모라는 패턴이 있고 또 하나는 넓은 버전 핸들과 모모라는 패턴도 있어. 내가 이번에 만든 건 넓은 버전으로 만든 거야. 이게 참 말이 길어지는데 설명을 안 할 수도 없고, 이 보스턴백을 만들려면 4번 핸들과 모모라는 이 패턴을 써야 사이즈가 맞아. 그런데 나는 일부러 넓은 버전 핸들과 모모 패턴을 사용했어. 왜 이걸 사용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핸들은 변수가 엄청 많이 생겨. 그래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려고 내가 일부러 넓은 버전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4번 패턴으로 만들건 4-1 패턴으로 만들건 그건 알아서 선택해. 나는 4-1 이 패턴으로 만든 거야. 나도 정말 짧게 영상을 만들고 싶어. 그런데 너무 말이 많다. 미치겠다. 이 핸들 패턴을 만들 때 뒤에 두꺼운 종이를 붙여서 패턴을 잘라야 되고 여기를 잘라서 여기에 맞춰서 붙여서 이렇게 길게 자르면 돼.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 패턴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오고 얇은 양가죽, 보강제로 사용할 말가죽을 가져와. 먼저 양가죽 뒷면에 본드 칠하고 2개 만들어야 되니까 저렇게 좀 크게 만들었어. 본드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를 붙여. 이것도 모모 만들 때랑 똑같이 이렇게 길게 붙여. 그리고 다시 또 보강 테이프 위에 본드 칠하고 말가죽 뒷면에도 본드 칠을 해.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자기들은 말가죽이 없을 테니 부드러운 소가죽을 쓰면 돼. 그래서 본드가 다 마르면 가죽 2장을 이렇게 붙여. 내가 너무 대충 만들지? 맞아. 너무 대충 만드는 거야. 자기들은 가죽 아끼면서 깔끔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거 두께를 1.5, 1.6 이 정도로 맞춰주면 돼. 이 두께가 중요하고 너무 얇게 하면 안 돼. 보강 테이프의 위치가 정확히 보이는 곳에서 패턴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물론 보강 테이프가
패턴 중앙에 딱 지나가야겠지. 그리고 나서 패턴을 임시 고정해줘. 좀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자르기가 쉬워. 그리고 나서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 당연히 2개 잘라야지. 그리고 패턴을 보면 송곳으로 찍은 자리가 있고 그리프로 찍은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가죽 위에 패턴을 올리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찍어서 가져오면 돼. 아, 이게 확대해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찍은 거야. 이렇게 찍어서 가져오면 돼. 뒷면을 보니까 찍은 게 좀 보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랑 여기랑 기림에만 3번 그 정도만 칠해서 가져와. 기림에 다 칠했고 다 말랐고 핸들 안쪽에서 송곳으로 찍은 곳을 대충 이어서 표시하면 돼. 뭐 대충 여기야 뭐 이런 표시야. 그리고 겉면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라인 테이프 붙이고 안쪽 면에서 한쪽에 양면 테이프 붙이고 반으로 접어서 붙여. 임시로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일 때 반드시 끝점끼리 딱 맞게 붙여야 돼. 그렇게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고 지금 그리프를 뚫어. 나는 원래 양면 테이프 붙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뚫지 않았었어. 각을 뚫어서 맞추면서 꼬맸었는데 이제는 그게 귀찮아.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뚫어버리는 거야. 물론 각을 뚫어서 꼬매면 양쪽 다 4선 바느질이 나오니까 예뻐. 그런데 아우 귀찮아. 그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야. 다 뚫으면 이런 모습이고 라인 테이프 떼고 배 갈러. 그리고 이제 연근 심을 가져와. 이 보강제 심이 다른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옛날부터 그냥 연근 심이라고 불렀어. 이렇게 가운데가 뽕뽕 뚫려 있다고 그래서 연근 심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번에 여기서 사용한 건 이 연근 심이고 자기들은 다른 보강 심지를 사용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게 써도 안 없어질 만큼 너무 양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쓰는 거야. 내가 사용한 연근심의 두께는 대략 지름이 7.7 정도 되는 것 같아. 자기들은 두께가 이거랑 똑같지 않아도 돼. 더 얇아도 해결할 수 있고 더 두꺼워도 되긴 돼. 이 영상 끝까지 본 다음에 자기들이 판단해. 연근심의 길이는 대략 270mm 정도 되는데 연근심을 패턴 위에 올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표시해. 내가 또 엄청 친절하게 이렇게 그리면서 보여줄게. 연근심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거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 그래서 이 윗부분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표시선부터 끝까지 사선으로 경사지게 자르면 돼. 이거는 가죽 칼로 그냥 밀면서 사선으로 자르면 너무 쉽게 잘려. 이렇게 사선으로 잘린 거 보이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모습. 이렇게 다 잘라서 갖고 와. 그래서 가죽에 붙일 건데 이렇게 붙여야 돼. 아, 그런데 너무 길어서 한쪽을 좀 잘랐어. 정확한 길이는 조금 이따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해 줄게. 이거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짧은 쪽이고 여기가 긴 쪽이지. 그럼 긴 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가죽에 붙이는 거야. 짧은 쪽을 붙이는 게 아니고 긴 쪽에 붙이는 거야.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연근심이 이 선을 넘어가도록 길게 만들면 안 돼. 이 선이 뭐냐? 여기 그리프 찍은 데 있지? 그리프 찍은 데를 훌쩍 넘을 정도로 길게 하면 안 돼. 대충 그리프 찍은 거 앞에서 끝나야 돼. 그리고 사선으로 자른 거는 이 정도부터 이 정도까지를 사선으로 자른 거야.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 사선이 너무 짧아도 미우니까 살짝 길게 하는 게 괜찮다는 얘기야. 그리고 양면 테이프로 연근심이랑 가죽을 붙였어. 그래서 연근심의 양쪽 끝을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뭐 그렇게 표시해. 그러면 나중에 좀 붙이기가 쉬워. 그리고 이제 엄청 중요한 거. 연근심을 넣고 저렇게 접어봐. 그래서 자기들이 바느질 할 수 있겠군.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저렇게 바느질을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느낌이면 그건 안 돼. 그건 100% 울어. 그런데 이미 이렇게 다 만들었어. 그럼 어떡해? 갖다 버릴 순 없잖아. 이런 경우 해결법을 가르쳐 주려고 내가 일부러 넓은 폭 패턴으로 만든 거야. 이런 경우 일단 심지 떼고 말가죽이든 소가죽이든 가죽을 이 정도 사이즈로 잘라. 어느 정도 사이즈로 자른 건지 알겠지? 그리프 자국을 다 덮을 정도로 크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본드 칠하고 본드 다 마른 다음에 붙이면 되는 거야. 이게 핸들을 만들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계속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꼼수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두께 조절을 하는 거야. 이거를 가리키려고 굳이 넓은 패턴으로 한 건데 나의 이 희생정신을 안다면 좋아요 꼭 눌러야 돼. 본드 다 말랐으면 나처럼 이렇게 붙여. 앞에서 내가 이 말가죽의 정확한 사이즈를 얘기 안 했잖아. 이건 사이즈가 없고 대충 이 정도 크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붙일 때 되도록이면 저렇게 가죽을 뒤집어서 붙여. 그리고 자를 대서 가운데를 표시해. 가운데를 표시하고 이렇게 가운데 선을 표시해. 그리고 가운데 선에 딱 맞춰서 연근 심을 붙이고 이때 양면 테이프로 붙여야지. 암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오므려봐. 그리고 이때 느낌이 이거 꼬맬 수 있을까? 양쪽의 그리프 간격이 너무 먼데? 그런 느낌이 들면 제대로 만든 거야. 딱 오므렸더니 이런 느낌이면 그럼 된 거야. 그리프 찍은 게 너무 먼데? 괜찮아. 이 정도도 괜찮고 이것보다 살짝 겹쳐져도 괜찮아. 앞에서 만든 것처럼 바느질 하는데 전혀 문제 없겠어. 이 정도만 아니면 돼. 그 감 잡기가 조금 어려워. 내가 백날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어. 직접 만들어 봐야 알아.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대충 이런 식으로 조금만 잘라줘. 그냥 대충 자르면 되고 다 자르고 나면 이런 모습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접어서 꼬맬 거야. 일단 여기 본드 칠하고 이쪽도 본드 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여기랑 맞춰서 붙이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 그리고 여기를 먼저 꼬매. 여기는 앞에서 그리프로 다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구멍을 잘 맞춰서 꼬매면 돼. 그리고 저 안으로 바늘을 빼서 매듭 짓고 마감하면 돼.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아.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대로 바느질하고. 이 핸들 만드는 게 살짝 까다로워. 그런데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그대로 따라 만들어. 요 부분만 다 꼬매서 가져올게. 여기를 다 꼬매면 이런 느낌이야. 이해했지?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을 조금만 잘라. 요렇게. 이 부분을 안 자르고 그냥 만들어도 돼. 그런데 안 자르고 그냥 만들면 이 부분이 유독 뚱뚱해지고 만들기도 조금 불편해. 그래서 나는 자르는데 여길 자를까 말까는 각자 판단대로 만들면 돼. 그리고 이 부분 여기가 어디냐면 패턴을 보면 이 점 있는 여기야. 이 점을 송곳으로 찍어. 모두 다. 그래서 바느질할 때 이 송곳부터 시작해서 바느질하는 거야. 그리프는 여기부터 찍혔지. 이 그리프부터 꼬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송곳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이 핸들이 만들기 까다로운 건 맞는데 내가 너무 복잡하게 과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들이 어렵게 받아들일까봐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뭔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 자기들이 지금껏 만든 거 가져와서 이렇게 오므려봐. 그러면 그 송곳 점이 이해가 될 거야. 그 송곳 점부터 시작해야 얘가 예쁘게 만들어져.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다. 그래서 설명 포기하고 기림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꼬맨 부분 있잖아. 그 부분만 기림에 한 번, 후놀이 2번, 기림에 한 번. 그 정도 칠하면 돼. 저 부분 나중에 칠해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칠해도 되는데 지금 칠하는 게 조금 더 예뻐. 기림에 다 칠해서 가져올게. 기림에 다 말랐고 지금까지 잘 따라왔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이제 그리프 찍은 만큼만 본드 칠해. 본드 다 말랐는데 이거를 지금 굳이 붙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다 떨어져. 그러니까 붙이지 말고 그대로 바느질을 하는 거야. 맨 위에 송곳으로 뚫은 데 있지.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위로 2번 감어. 그래야 벌어지지 않겠지? 그리고 나서 늘 하던 것처럼 새들 스티치 하면 되는데 이때 새들 스티치는 팽팽하게 당기면서 해야 돼. 절대 느슨하게 헐렁헐렁하게 하지 마.
맨 마지막까지 꽉 조여서 바느질하고 2번 위로 감고 실의 매듭은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돼. 그리고 만약에 가운데가 좀 벌어져 있으면 저 부분에 본드 칠하고 본드 다 마른 다음에 이렇게 오므려서 붙이면 돼. 그리고 내가 만든 걸 보면 이렇게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놨잖아. 임시로 이렇게 묶어. 이 상태로 기리매를 해야 돼. 그런데 기리매 하기 전에 저 바느질한 부분을 손으로 쭉쭉 피기도 하고 벤치 같은 걸로 눌러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줘. 이 작업을 꼭 해야 돼. 그래야 저기가 예뻐. 그리고 나서 저 부분을 기리매 1번, 후놀이 2번, 기리매 1번 그렇게 바르면 완성이야. 편집하는 타이밍이 약간 꼬였는데 벤치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는 그 시점이 기림에 한번 바르고 완전히 다 마른 다음에 자리를 딱 잡아주면 제일 반듯하고 예쁘게 자리 잡아. 그러니까 기림에 한번 하고 벤치로 예쁘게 눌러줘. 내일 모레가 대통령 선거야.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 선거 유세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러워. 그나마 좀 조용할 때 더빙 뜨는 건데 혹시라도 그런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그건 이해해줘. 기림에 완성해서 가져올게. 이렇게 해서 핸들 완성했어. 이 핸들이 완성이 되고 가방 만들기 직전까지 저 끈은 풀지 마. 그냥 놔둬. 이거는 내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만든 게 미니 보스턴이잖아. 미니 보스턴을 만들 때 핸들이 살짝 과장된 느낌으로 두꺼운 게 예쁜 것 같아. 큰 보스턴 백을 기준으로 작아진 비율만큼 핸들이 얇아지는 것보다 핸들이 살짝 두꺼운 게 내가 보기에는 훨씬 예뻐. 그래서 이 핸들은 어찌 보면 살짝 과장되게 도톰한 핸들이야. 그냥 이 핸들은 이 굵기로 만들어. 내가 앞만 봐도 이게 이뻐. 그리고 핸들 기림에는 살짝 도톰한 게 예쁜 것 같고 어쨌든 그건 내 생각이야. 그리고 한 가지 설명해 줄게. 이거 봐봐. 핸들 만들 때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이게 가죽의 폭이 1mm, 2mm 그 정도 넓었어. 그래서 만들면서 내가 좀 잘못 잘랐나 보다 그러면서 만들었거든. 그런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아주 타이트하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잔주름 하나 없이 핸들이 팽팽하고 얘는 가죽이 아주 조금 더 넓다 보니 이렇게 안쪽에 살짝 주름이 생겼어. 주름 보이지? 저 정도 주름은 별거 아니야. 내가 말하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가죽 한 장을 나중에 더 덧대면서 두께를 맞췄잖아. 만약에 그 두께를 맞추지 않고 그냥 만들었다면 저기에 주름이 엄청 많이 생겼을 거야. 내가 왜 가죽을 덧댔는지 알겠지? 여기에 깊은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가죽을 더 덧댔던 거야. 첫 번째는 이렇게 팽팽하게 만드는 게 좋아. 하지만 이 정도 주름이 생겼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 내가 문제 된다고 말하는 거는 이것보다 훨씬 깊은 주름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깊은 주름이 생기지 않게만 만들면 돼. 이렇게 만들면 핸들 완성이야. 내가 복잡하게 말해서 어려운 거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쫄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봐. 자기들은 오늘 아주 큰 거를 배운 거야. 오늘도 긴 영상 보느라고 다들 수고했고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만들어서 올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